안녕하세요. 115만의 영광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33화로 찾아왔고요. 핫할 단지입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단지죠. 제가 최근에 촌놈 시리즈 부산을 좀 많이 다뤘어요. 부산이 워낙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도권, 특히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평 이렇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자 사는 곳이다. 왜 이런 한 줄평을 썼냐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집은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뭐 집을 투자하는 거, 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는 걸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원론적인 거 사는 곳이기도 하죠. 살고 있는 곳, 살아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투자 가치도 있지만 내가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뭔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단 한 줄평을 정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성이 갖추어진 단지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단지는 아니에요. 중간 규모 단지 443세대. 더군다나 그중에서 아파트는 254세대이고요. OP, 즉 오피스텔이 189세대입니다. 얘가 4개 동이 들어가나 그러는데 2개 동이 이제 아파트, 2개 동은 OP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뒤에 동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인데 2개가 아파트, 2개가 O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근린 시설이 들어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망우역이라든가 상봉역 근처이기 때문에 뭐 이 근린 시설도 나쁘지 않게 갖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옆에 더샵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시기에 얼마 전에 분양했거든요. 둘 다 뭐 상권을 나름대로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광진구 있죠. 성동 옆에 그 광진구 위쪽이 중랑구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망우역이 있고 상봉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분양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상봉역 쪽이 아니라 망우역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좀 더 크게 더샵 퍼스트 월드가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완판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거리가 망우역까지는 대략 300m 이내 역세권이죠. 그리고 상봉역까지는 800m 정도. 얘도 뭐 도보로 못 갈 거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망우역 자체는 경의중앙선이고 상봉역은 7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봉역이 좀 더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요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 있죠. 여기 홈플러스에 있는데 바로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GTX B 노선의 정거장이 들어갑니다. 즉 상봉역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 자체에 그 상봉역의 위치가 GTX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상봉역이 아니라. 따라서 추후에 GTX-B 상봉역이 생겼을 때 그 GTX까지 거리는 대략 500m급.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상봉역이나 망우역보다도 추후에 GTX-B가 개통됐을 때 생길 이 상봉역, GTX-B 상봉역이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호선 상봉역을 이용해서 어디? 강남 진출이 가능하다는, 강남구청역까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사실 여기서. 그게 있는데 여기 GTX-B를 이용하게 되면 개설됐을 때 강남위의 나머지 업무지구 어디? 광화문하고 여의도까지 진출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GTX-B가 서울역을 들리고 여의도 쪽을 들리게 되잖아요. 따라서 3대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곳에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망우역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이 제일 가깝고요. 상봉역 7호선도 뭐 도보로 못 갈 거리는 아닙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걸릴 겁니다. 한 800m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GTX-B 상봉역이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 500m고 이게 들어오는 순간 기존의 강남 접근성 이외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즉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얘는 교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핵심 단지죠. 최근에 서울 원도심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2 작년에 오늘도 잠깐 비교해 볼 건데 광운대역 쪽에 서울원 아이파크 들어갔었잖아요. 같은 아이파크였는데 처음 분양이 완판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완판이 됐죠. 원도심 물량들이 조금씩 들어가지고 있어요. 강남이나 이런 재건축 말고 서울의 강북 지역 특히나 원도심들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가격대가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좀 이따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가 아주 비싸거나 이렇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투자성이 있지 않느냐. 서울 원도심 재정비 물량이 있어서. 그리고 상봉지역이 재정비가 됩니다. 이 상봉지역 보시면 개발지구 보시면 여기 자체도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재정비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주변으로 해서 중랑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가
여기가 사실은 재정비돼야 될 물량들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위성비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주택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이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단지 측면에 조금은 떨어지지만 서울 원도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사실은 아이파크고 그 다음에 GTX-B가 개통됐을 때 3대 업무권역을 용이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하반 경지성 갖출 단지 그냥 서울 원도심에 들어가는 정비 물량이란 점만 보더라도 아주 비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하반 경직성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분양시장 흐름 파악 필수 단지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원도심들의 특히나 강북 지역에 재개발 정비 물량, 재건축 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흐름이란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지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 화제성은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GTX-B 개통과 더불어서 올라갈 지역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정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9월 29일 특공 있고요, 9월 30일하고 10월 1일에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우역하고 상봉역 각각 경의중앙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추후에 생길 B 노선 상봉역,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들어가는 그 역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량은 254세대 중에서 SH에서 12세대를 갖다가 신혼2인가 이걸로 가져간 게 있고요. 돈 주고 가져간 게 있고 나머지 물량 242세대가 이번에 일반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특공이 129세대, 일반이 113세대입니다. 좀 전에 저감도 한번 보셨지만 최고층 28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아파트 2동에 OP 2동인데 아파트는 28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가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30년 3월입니다. 지금이 25년 9월이잖아요. 그렇죠? 26, 27, 28, 29, 4년하고 6개월 정도인데 왜 이게 좋냐면 물론 입주 대기간이 길어서 자금 마련하는데 좀 여유가 있다는 거 요것도 있을 뿐더러 30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GTX-B가 늦춰지고는 있는데 대략 30년, 31년 정도면 들어갈 거라고 보통 예상들을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GTX-B뿐만 아니라 GTX-A의 삼성역 개통이라든가 C노선도 그 정도쯤이면은 적어도 확실하게 가시화가 돼 있을 시기예요. 그때 아마 부동산 시장 가격이 GTX-B 노선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얘는 GTX-B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설되는 GTX-B 상봉역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더구나 신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입주 시기가 이러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 안 돼서 전매 1년만 조건이 있다. 이건 뭐 투자 요소로서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4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 중요한데 13억에서 13.9억에 나왔습니다. 얘가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모집 공고문 들어가시면 A, B, C, D, E가 있거든요. 5가지 타입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가격 차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13억에서 13.9억 즉 저층이냐 고층이냐 타입에 따라서 이 정도 대략 1억 정도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확장비는 뭐 서울에 들어가는 물량치고는 비싸게 나온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2천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입에 따라 위아래로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5개 기준 1,000만 원. 이것도 뭐 그냥 준수하게 나온 거죠. 보통 950에서 1,050만 원 사이니까 준수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일단 대략 5,0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뭐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일단 선택 항목 중에 고급 옵션이 있으면 제일 비싼 놈으로 다 때려박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5,000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풀업으로 때려서 계산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5,000으로 했고 얘도 타입에 따라서 위아래로 몇백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4 A, B, C, D의 평균적인 최고 옵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은 뺄 수도 있다. 여하튼 그래도 저는 다 때려박아서 확장비 전에 에어컨 1,000 그럼 3,000에 옵션 5,000 하면은 총 8,00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분양가 13억에서 13.9억에다가 8,000을 더한 실질적인 얘 분양가는 어떻게 되냐? 13.8억에서 14.7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입니다. 당연히 이자고 결제겠죠. 따라서 요 가격 13.8억에서 14.7억 84 타입 상봉역 앞에 들어가는 거 망우역 앞에 들어가는 이 단지가 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좀 이따 이제 다른 단지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볼게요. 일단 평면도는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가 뭐 기존에 뭐 조합원들한테 나눠준 평면도가 있거나 이런 단지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랜드 오픈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9월 25일에 목요일에 찍고 있는데 내일쯤 아마 그랜드 오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 그랜드 오픈 하고 나면은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려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찍는 건데 평면도는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아이파크가 짓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막 이런 급에서 즉
즉 서울 도심 고층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이파크가 이런 걸 지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은 아이파크도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아주 떨어지거나 이런 평면은 아닐 거다 정도 생각은 드는데, 직접 내일 정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내일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공고문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공동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즉 얘가 두 개 동이 아파트고 두 개 동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럼 밑쪽에 어딘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텐데 그걸 따로 쓰는 건 오히려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고문에서 확인되는 거는 키즈 라운지하고 피트니스가 확인되는데, 사실 피트니스 커뮤니티를 아주 고급화 시켰으면 얘네가 그랜드 오픈 전이라도 광고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입니다. 예상하기로는 보통 들어가는 피트니스, GX,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된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키즈 라운지 요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게 들어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랜드 오픈하는 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얘가 무슨 하이엔드급으로 아주 비싸게 들어가는 단지도 아니고 규모 자체도 아주 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급에서 들어갈 만한 커뮤니티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상가가 있죠. 도심 상가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무래도 이런 근린 상가 시설이 아무 데나 들어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닌데, 얘는 아까 보셨지만 바로 앞에 역들이 있고 추후에 GTX역 같은 거 생겼을 때 유동인구가 없을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경의중앙선에서 망우역은 사람들이 뭐 많이 사용 안 하는 역이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자체에 이제 인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괜찮은 것들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도 이쪽에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쪽에. 그렇죠? 따라서 커뮤니티에 안 들어가는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1, 2층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차는 확인이 요망됩니다. 얘도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만 1.2대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대충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커뮤니티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다. 그거 다 합해서 했을 때 1.2대이기 때문에 OP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냥 서울 도심에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강남 제외하고 이 정도 나와줬으면 그냥 기준선은 채운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1.2대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1.3대 이상, 쾌적하려면 1.5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급에 나왔다. 만약 얘가 근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 분양가는 좀 더 올라갔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은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 단지에 대해서 아까 한 줄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예요. 주택이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저는 이 단지에서 좀 단점, 이게 바로 이 부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망우초 써놨는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학군을 찍어보시면 학교들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이쪽에 중화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망우역 정도까지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 망우초가 있습니다. 얘 권역이 들어갑니다. 딱 여기까지. 그렇죠? 다른 초등학교도 더 가까운 데들은 없어요, 사실. 예. 비슷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의 딱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하필이면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어느 학교까지는 거리가 좀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망우초등학교가 권역이잖아요. 이 초록색이 망우초등학교 입학 권역인데 거리를 보시면 여기서 뭐 어떤 길로 가더라도 제일 빠른 길이 뭐 이렇게 골목골목을 이용해서 가는 게 있을 텐데 제일 단거리로 가더라도 1km가 넘어요. 다른 길로 좀 쉽게 될 수 있는 걸로 가면 얘도 1km 정도. 오히려 이게 더 빠르네요. 골목골목으로 가는 것보다. 여하튼 초등학생이 1km면 걷기가 좀 힘든 거리기는 합니다. 성인 기준 14분, 15분이 나오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다니기는 힘들다. 이거는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가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딱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뭐 다른 학교들의 배정이 쉽게 될 리도 없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km급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그래서 교육, 특히나 초등학교 측면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도 상봉, 봉화, 해원여중이 있는데 해원 여자고등학교 여기에 중학교가 같이 있어서 요거는 좀 가까워요, 생각보다. 근데 여학생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300m급이고 봉화중학교가 있는데 직선 거리로도 얘는 대략 800m. 아까처럼 이제 길 쪽으로 하면 더 걸릴 것 같고 상봉중학교가 좀 가깝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 망우역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700m니까 직선 거리가 좀 더 걸리겠죠, 훨씬. 네, 그래서 초중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뭐 그래도 통학할 수 있다고 쳐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학원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3대 학원가 중에 하나가 중개사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지론 상봉역이 있잖아요. 상봉역에서 위로 몇 정거장 가면 거기가 중계예요. 따라서 강북권에서 제일 괜찮은 학원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좋은 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측면이가 서울 원도심에 들어가는 재개발 물량이고 이런 건 좋은데, 그리고 좀 이따 보기 전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측면, 교육 측면 좀 고려하셔야 된다. 특히나 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은 서울 원도심이면 기본적인 편의성 다 갖추고 있어요. 어디든. 더구나 얘는 코스트코 상봉이라든가 홈플, 아까 보셨지만 바로 여기 망우역 앞쪽, 즉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여기 홈플이라든가 엔터식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코스트코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 그 측면에서 얼마 전에 더샵 퍼스트월드가 분양을 했는데 얘도 완판이 결국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입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GV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 분양가 적절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고는 아니고 맞춤형 고다. 즉 이곳에 맞는 분들, 즉 최적화된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주변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바로 옆에 들어가 있는 거 상봉더샵 퍼스트월드 같은 시기에 분양했어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고, 다만 퍼스트월드가 조금 더 빠르게 2029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13.3억에서 13.7억이었어요. 근데 아이파크 비싼 게 아니죠. 왜냐면 제가 아이파크 이거 8,000씩 뭐 더 했습니까? 옵션비 더 했잖아요. 얘도 옵션비가 그 정도 나왔을 텐데 더하면은 거의 똑같게 나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입지구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완판된 상황이고, 주변에서 살펴볼 걸로는요, 저는 얘를 갖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만든 거죠, 엠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홈플러스 있었잖아요. 이게 엠코 건물이에요. 위성비를 보시면 여기 세 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홈플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 나쁘지 않죠. 특히나 좀 이따 예를 갖다 설명드릴 건데, 아까 망우역하고 상봉역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치에 GTX-B 정거장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그냥 엎어지면 코달거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그냥 직결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좀 특이해요. 뭐냐면 얘가 매매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얘 112, 116이 84가 아니에요. 얘는 122가 84입니다. 전용 면적. 들어가 보시면 22년도에 거래되고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122 찍어서 동일 매물 묶기 딱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매물 같은데 14억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14억이냐? 그건 아닌 게 145, 즉 전용 면적 101형이 있거든요. 101형. 근데 얘를 들어가 보시면 145, 146B, 146D, 146C에서 총 4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A는 얘도 21년도밖에 없고 146B를 들어가도 시세만 나오고 146D를 들어가야 그나마 최근 거래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 거래가 6월달, 8월달에 있었는데 고층이거든요. 40층, 31층. 근데 11억 7,500, 11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아까 84 지금 매물이 122 매물을, 얘가 매물이 14억에 나와 있는데 그보다 높은 애가 최근 거래된 게 11.7억, 11.6억이에요. 155, 얘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 107인데 얘도 최근에 거래된 게 그래도 있어요. 4월달, 6월달 보이시죠? 이게 11억대에서 12억 4천 정도예요. 즉 84 지금 매물 14억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좀 특이하긴 해요. 왜 이 얘기를 드렸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오래된 단지긴 해요. 1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14억에 84 호가가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대형인 전용면적 101에서 106형이 11, 12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즉 84 호가보다 저가 거래가 존재한다는 걸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작년 말에 분양했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강원대역에 들어가는, 제가 보기엔 강북 지역 어떤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랑 비슷한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원 아이파크는 규모 자체가 좀 더 컸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28년 들어갔는데 얘가 13.5에서 14.8하게 했어요. 옵션 포함 가격 어떻습니까? 이번 상봉 아이파크 옵션 포함 가격이랑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잖아요, 거의.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건 같은 날 분양하는 거라 잠깐 따봤는데 철산역이 자이 들어가요. 얘는 2,000세대 규모의 전혀 다른 의미의 단지입니다. 철산역 광명시청 바로 앞에 들어가는데 이거 영상 바로 어제 띄워드렸거든요. 얘는 84가 16.1억이 나왔어요. 얘보다는 싸죠. 근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는 곳과 사는 곳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수영장이 들어간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죠. 아까 좀 앞서서 제가 상봉 아이파크는 자녀 교육 측면에 조금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거리라든가. 근데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오히려 훨씬 좋죠. 바로 초품화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래요. 분양가는요, 상봉 센트럴 주변 비교 가능 단지들 대비 준수하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들어간 더샵이 요 비슷한 가격에 좀 완판됐다는 걸 봤을 때 이 가격이 비싸게 나온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작년 말에 들어서 지금 완판된 서울원 아이파크 비슷한 입지에는 광운대에 들어가고 있는 상봉역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치라든가 GTX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으로 크게 뭐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따라서 준수한 편에 나왔다. 즉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게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엠코가 자꾸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엠코 보여드렸잖아요. 2013년에 들어가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들어갔을 때는 구축이고 지금도 구축이에요. 사실 지금 25년도잖아요. 이게 10년 넘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제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단순히 추후에 망우역하고 상봉역 사이에 들어오는 GTX 상봉역을 코앞에서 거의 직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홈플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훨씬 좋긴 하죠. 바로 자기 밑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얘는 커뮤니티가 좋아요. 얘가 커뮤니티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커뮤니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지예요. 그리고 관리비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저는 좀 기축 성향이 있어서 분양가 중개를 하지만 저는 기축 아파트를 사실 투자하기 위해서 원래 분양을 좀 분석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커뮤니티 같은 거 좋고 얘가 그 태양광인가 이런 거 설치해서 관리비도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게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건 얘가 주차 대수가 4대1입니다. 4대1. 엄청 많아요. 약간 널널하다를 떠나서 여기는 뭐 꽉 찰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시면 그렇습니다. 4대1입니다. 4대1. 다만 하나 문제가 뭐다? 구축이죠. 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오히려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근데 추금 거래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용적 100일이 12억이 안 돼요. 8월 달에도. 그 다음에 155도 12억 4천 정도가 최고였어요. 올해 들어서. 3월, 4월, 5월 그래도 얘는 거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저작권 상관없으니까 공개된 거니까 13억 5천 좀 비싸게 나온 놈이 있거든요. 160입니다. 얘는 111제곱미터 전용인데 들어가 보니까 뭐 구축이라고 해서 그렇게 빠지냐? 그렇게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가 나와있네요. 피트니스 그 다음에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2레인밖에 없어서 나빠 보이는데 여기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되는 곳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2레인이면 충분합니다. 아크로리부터 같은 데도 거의 1600세대인가 그렇죠? 근데 레인이 3개거든요. 그래도 뭐 나름 쓸만해요. 널널하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는 그 3분의 1밖에 안 하는 500세대인데 2레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널널할 겁니다. 이거 피트니스도 여긴 거울이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가 중개를 하다가 갑자기 기축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거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상봉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4년이 넘는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들어가려면 지금 당장 현금 필요하잖아요. 비록 조금 더 얘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금이 대출 6억 제한에도 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긴 합니다. 기축하고 분양하고. 하지만 뭐 때문이냐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조금 더 낫긴 해요. 엠코가. 왜냐면 위쪽에 중화초등학교 권역이거든요. 얘는 여기. 근데 얘는 이쪽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700m? 아까 1km였잖아요. 상봉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축 아니에요. 구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투자 가치를 일단 봐야 되는데 분양가는 준수해요. 왜냐면 서울은 아이파크라든가 옆에 있는 더샵 들어간 거 다 완판됐잖아요. 그렇죠? 걔네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더 늦게 들어가요. 2030년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GTX도 완전 과시가 됐거나 운이 좋으면 뚫려 있을 수도 있겠죠. 희망회로지만. 그래서 분양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GTX-B 개통 시에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생기는 GTX-B 상봉역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 진출이 이용이 안 돼. 7호선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GTX-B가 개통되면 광화문하고 여의도 방면, 즉 서울의 3대 원역 진출이 다 30분 이내에 끊길 겁니다. 나쁘지 않죠. 개통 시기가 준공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되어 오른다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정보가 워낙에 빨리 돌기 때문에 어떤 전철 노선 같은 거 개통되는 게 옛날에는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착공할 때 한번 오르고 개통할 때 한번 올랐는데 최근엔 정보가 미리 다
돌아서 알기 때문에 개통하기 전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지금도 개통이 돼 갈 때 오르고 개통됐을 때 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게 실제 체감에서 와닿았을 때랑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B 개통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A도 지금 삼성역 빼놓고는 위아래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삼성역이 개통 안 돼서 문제인데 지금 A 노선 중에서 동탄 쪽 빼놓고는 안 오르고 있거든요. 위쪽은 뻔히 개통이 될 거고 알매도 불구하고 개통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개통됐을 때 오릅니다. 전 얘도 마찬가지로 봐요. 얘 개통 시에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이건 서울원 아이파크 쪽, 광운대역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더샵도 마찬가지긴 한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얘는 30년도에 들어가니까 준공일 거의 다 돼서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도심형 실거주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통됐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강남권 출퇴근에 있어서. 근데 광화문 여의도까지 쉽게 30분 이내로 갈 수 있게 되면 도심형 실거주의 대표적인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가격 대비 교육이나 자체 편의성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다른 건 괜찮아요. 고등학교 이상은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이상은 어차피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애를 갖다 통학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학교까지 걸려야든가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즉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라거나 혹은 학령 이전, 즉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이라거나 아직 입학까지 먼 이런 자녀들이 있거나 거꾸로 아예 그걸 지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곳이에요.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돈만 있다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입주할 때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가능성, 지금 서너 살이거나 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체 편의성이 있어서 얘가 아이파크가 만든 거지만 아주 비싸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즉 아주 하이엔드급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주차 같은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민감하다 이러시면은 저는 구축여도 이런 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엠코. 왜냐면 GTX-B 이거 생겼을 때 얘도 오르고 더샵도 오르고 아이파크도 오르고 엠코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엠코가 미분양 났었어요. 이게 2013년도에 분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한 2배 정도는 넘게 뛴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의미에서 더샵이라든가 상봉 아이파크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2배는 넘게 오르겠죠. 그럼 30억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거예요. 이 엠코가 오른 것처럼 입지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성비를 쳤을 때 지금 엠코가 만약 아까 봤던 그 가격 더 넓은 평형대가 12억 선에서 구축이라는 이유로 나오고 있다면 얘도 먹을 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갔을 때 청약 넣지 마시고 열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신축이에요. 얘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신축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변 아파트 항상 비교하잖아요.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시리즈에서도 기존 주택들의 오름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할 거리 그쪽이라면 그쪽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항상 기존 주택과 같이 비교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6억 제한 상태가 지금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언젠가는 풀릴 것 같긴 한데 현금 투자로 대체제는 확인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모든 서울 최근에 뭐 아이언파크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얘는 4년 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0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는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4년이면은 일반적인 입주 대기 기간 중에도 긴 편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거주 및 GTX-B 투자 가성비 측면에서는 왜냐면 앵커가 지금 싸서 근데 저는 얘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로 봤을 때는 얘가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엠코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럼 엠코 오르는 게 이번에 상봉 아이파크 분양받으시는 분들 입장에는 어때요? 좋은 겁니다. 무조건. 당연하잖아요. 얘가 오르면 그걸 갖다가 딱 그대로 받아 안아먹을 게 여기 더샵하고 아이파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지금 현재 자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는 이 엠코 자체를 들어간 게 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벌써 났지만 엠코도 2배 이상 간 듯 한 게 아니라 갔어요. 이건 여기 즉 상봉 아이파크나 더샵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신축이에요. 최근에 97대책 나왔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 물량이 진짜 없어요. 신축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정부에서 재건축이나 재정비 물량을 확실하게 인센 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쉽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의 상당 압력이 가셔야 될 텐데 그걸 갖다가 어떤 정부든 리스크를 안으려고 할 만한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 억제를 확 때려버려 갖고 다 잡아버린 다음에 인센을 풀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 그렇게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인센을 줘도 그게 정말 재정비 물량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알아보셨나지만 2030년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은 씨가 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성봉 아이파크.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성비는 M코가 날 수도 있지만 M코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받아먹을 게 아이파크나 더샵이다. 정부 규제는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다 오른다는 거 아시죠? 서울에 알기모르는 상승 있고, 이번에 부산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부산도 조만간 오를 것 같아요. 지방시장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다만 정부가 지방은 규제하기 힘들어요. 부산이나 대구라든가 뭐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팍 오른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멈춰있던 게 있으니까. 근데 서울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분양가 중개 준비하면서 기존 구축들의 흐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거고요. 따라서 얘가 딱 분양을 청약을 여러분들 하셔서 받았는데 곧장 올해 말 10월, 11월에 금리 인하되기 전에 내야 된다고 한국은행은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토호제, 이번에 풀었다기보다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호제 지정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 빵빵빵 때릴 가능성,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정부 규제가 있을 건 예상하고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 분양단지잖아요. 30년까지는 그냥 중도금 내고 있으면 되잖아요. 당장 뭐 세제 맞을 것도 없고. 딱 그리고 서울 신축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 신축의 공급 물량 부족을 해결할 대책은 없어요. 따라서 정부 규제가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을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거 청약 당첨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뭐 더 큰 수요 대책, 더 대출을 쪼인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고나고 이미 들어간 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다만 정부 규제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을 갖다 생각은 하셔야 된다, 이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 볼 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딱 보다가 제가 눈에 걸려서 M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투자 방법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기축과 분양은. 분양 투자로 본다면 저는 성봉 센트럴 아이파크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배 이상 분양 준공 시기 딱 그때 2배가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리 길지 않은 시기에 2배 정도 남길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짧은 기간, 부동산은 단기가 2년 이상입니다. 주식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건 생각하시고요. 자,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미래가치는요, 2가지입니다. 서울 신축, 씨가 말라버렸죠.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애들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북권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 단지들 많지가 않아요. 강북권에서 그나마 재정비 물량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상계나 중계 쪽이 정말 제대로 대규모로 재건축이나 이런 게 돼야지 큰 대규모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강북 쪽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재정비 물량밖에 없어요. 강북 쪽에 재건축 통해서 대규모로 나올 곳이 없잖아요. 사실 연차나 이런 거 그랬을 때 상계 쪽밖에 없고, 강남 쪽은 뭐 있긴 한데 정말 워낙에 막고 있으니까. 따라서 서울 신축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바로 앞에 들어간 요 GTX-B, 사실 지금도 상봉 망우역이 있지만 이 GTX-B 상봉역이 생겼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GTX-A 부분 개통해서 삼성역까지 가지도 못하고 수서까지만 개통됐는데, 거기 동탄역 롯데캐슬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비해서 얘가 입지가 나쁜 거냐? 절대로 아니죠. 서울 원도심에 들어가고 3대 권역 출퇴근이 30분 이내로 끊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다만 내가 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대안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괜찮은 거. 저는 앵콜을 말씀드렸지만 그 말고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아이 문제만 없다면, 초등학교 학령에 걸리지만 않다면 신축이잖아요. 여기가 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평 2줄로 써놨습니다. 원도심 옳습니다. 저는 이거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다 똑같이 말하고 있고, 서울도 그래요. 원도심은 왜요? 교통하고 편의가 바깥쪽에 들어가는 애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바깥에 아무리 신도시 만들어도 걔가 그런 편의성이나 특히나 교육 같은 거 제대로 갖춰주려면 그 택지지구가 다 완성되고도 거의 10년 차 돼야지 살만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원도심은 그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 신축을 올려주는 겁니다. 얘 그거잖아요. 원도심 옳고요. 다만 너 자신은
반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온 겁니다. 너 자신 알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패턴 같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무리 가격이 오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곳의 특징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교육적 측면 이런 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고학년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여기 준공할 때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매일 데려다 줘야 되네요. 학교까지. 그러면 아무리 돈이 올라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투자 여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보고 가시면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거꾸로 상봉 알파카 돈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될 거예요. 네. 다만 만족을 위해서는 나머지 여건 같은 걸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는 거기도 하지만 사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쪽을 아시는 분들이면 여기 투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권역에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정말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권역에 쉽게 30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 가격에 나올 만한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만간 사당 쪽에 이제 제가 단지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뭐 그 정도? 근데 걔는 훨씬 비싸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30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단지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져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오늘은 영상에서 조금 안 하던 얘기도 해드렸어요. 기중 얘기도 해드렸는데 원래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단톡방 같은 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특히나 저희 회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몇몇 중요한 단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이 상봉역 아이파크하고 철산역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산 자리는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 상봉 아이파크 올려드렸는데 청약을 했을 때 후회를 하지는 않을 만한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